브라질 공격수 리차를리송의 마음과 힘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는 무거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곧 수술대에 오를 것입니다. 더 애슬레틱의 부드러운 인터뷰 조명 아래에서 리차를리송의 목소리는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의료팀과의 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골반 수술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부상의 물결에 휘청거리면서 새로운 충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2023-24 프리미어리그 시즌 11라운드에서 첼시와의 치열한 경기 당일, 그들은 미키 반데르벤과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두 기둥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1대4로 패배한 치열한 경기에서 주축 센터백 반데르벤은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관중의 탄식 속에 그라운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의 새로운 별이자 신예 매디슨 역시 절대적인 외로움 속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발목이 버티지 못해 반데르벤과 함께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치료 후 매디슨은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어 다행히도 부상이 처음 예상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안도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데르벤에게는 만약 근육이 찢어진 것이 현실이 된다면 앞으로 4개월간의 긴 통증의 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리차를리손의 수술 발표는 토트넘의 전술적 배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거무튀튀한 구름을 더하게 했습니다. 지난 시즌 스퍼스에 합류한 이후 단 하나의 골로 27경기를 마친 리차를리손은 이번 시즌에도 10경기 만에 같은 골수를 기록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의 뒤를 이어 스트라이커로서의 기대를 받았지만 그의 떨어진 컨디션은 팬들의 사랑을 손흥민에게 넘기게 만들었습니다. 11월 국제 친선 경기를 위한 브라질 대표팀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했을 때 리차를리손의 실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페르난두 디니즈 감독은 충격적인 결정으로 토트넘의 그라운드에서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리차를리손 대신 전도 유망한 17세의 엔드릭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 애슬레틱과의 진솔하고 자발적인 대화에서 리차를리손은 자신의 실망감을 인정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어요. 대표팀 명단에서 빠진 것은 슬프지만 감독님의 결정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저도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형편을 더 털어놓았습니다. 제 형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제 능력을 전부 발휘하지 못했어요. 최근 경기에서 개선을 시도했지만 대표팀 유니폼을 입으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리차를리손은 자신의 건강 문제가 전력을 발휘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첼시와의 치열한 경기는 제 실력을 보여줄 기회였지만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접하고 말았죠. 지난 몇 달은 정말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의사와의 대화가 저를 최종 결정으로 이끌었죠. 수술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어려운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차를리손은 자신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국가대표팀과 클럽을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아마 이제 저는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며 현장에 있던 이들에 따르면 리차를리손의 볼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그가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적 문이 다시 열릴 것 같습니다. 토트넘과의 승리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손흥민 선수가 해리 케인을 따라 팀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형편이 좋지 않은 팀의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서명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의 새로운 계약에 주저하는 동안 한때 소문이 대상이었던 상위팀들이 실제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토트넘 경영진에게 클럽 역사상 전례 없는 결정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큰 클럽들이 손흥민 선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펼치는 계획에 대해 모호한 상태입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리더십과 개인 기량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10월에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인 손흥민 선수는 2골과 1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프리미어 리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고 7.68이라는 높은 점수로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11골을 넣은 리그 최고의 골잡이 에를링 홀란드마저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크리스티안 로메로 중앙수비수와 피에르 루이지 골리니 골키퍼를 포함한 총 3명의 토트넘 선수가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무함마드 살라 역시 최고의 컨디션으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인상적인 점수 차이로 그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31세의 나이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력의 정점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손흥민은 그의 놀라운 컨디션으로 축구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높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면밀히 주시하거나 경계하는 많은 큰 클럽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전 감독이자 현재 첼시를 이끄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도 예외는 아닙니다. 손흥민은 향후 불현명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장기 계약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해리 케인이 과거에 마주했던 선택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큰 클럽들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이제는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클럽들은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고 손흥민도 그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 언론은 사우디 클럽들이 명성 있는 스타 선수들을 영입함으로써 자국 리그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으며 이미 잠정적인 목표 리스트를 준비해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리스트에는 손흥민과 쿨루셉스키도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이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큰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이티하드 클럽으로부터 4년간의 계약 기간에 3천만 유로의 가치가 있는 제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해리 케인이 미남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잡아둘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토트넘의 성공 전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런 소문들을 일축하고 자신의 충성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제 목표가 사우디였다면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축구를 사랑하며 돈도 중요하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것이 항상 제 꿈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단호히 선언하며 추측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공개되어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의 스포르크스가 2022년 10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가 관심을 보이고 손흥민과 접촉했다는 묵시적인 움직임이 있어 이적 시장 이야기를 다시 뜨겁게 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는 3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자주 왼쪽 날개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로 EPL의 주요 스타 중 한 명임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가 변화의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시즌 후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은 스페인의 왕실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의 눈에 더욱 매력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특히 그들이 음바페와의 계약에 대한 신뢰를 잃은 후에 더욱 그렇습니다. 안필드 언론과 영국 내 다른 매체들은 최근 리버풀이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미나미노가 사우샘프턴으로 이적한 이후 손흥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은 이전에 손흥민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2021에서 22 시즌 말미에 토트넘은 아스날을 인상적으로 꺾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면서 이 거래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풋볼 인사이더의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던 시즌 후에 단 1년 연장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선수들의 바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단기 계약에서 오는 불안정성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를 깨달은 다니엘 레비 회장은 손흥민에게 클럽에서의 더 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토트넘은 현재 장기 계약에 대한 협상을 다시 개시할 계획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입장에서 지난 경험과 해리 케인의 이적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시즌 말까지 기다린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레비에게 어려운 상황을 안겨줍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첼시,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큰 클럽에서는 주요 선수들의 주급이 30만 파운드를 넘는 반면 손흥민은 현재 약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제공하는 최고액이긴 하지만 그가 다른 곳으로 이적할 경우 벌 수 있는 금액에 비하면 겸손한 액수입니다. 분명히 손흥민과 다른 관심 있는 클럽들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격차가 있습니다. 이 팀들의 감독들은 이미 경영진과 논의를 진행했으며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도 이적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러한 주목을 받는 가운데 레비는 시장의 요구에 양보하지 않고서는 손흥민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위치는 크게 향상되어 손흥민과 같은 축구 스타와 계약을 협상하는 데 유리한 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클럽의 수익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9번째로 낮아 맨체스터 시티의 선두와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각각 3번째와 4번째로 뒤쫓고 있음에도 토트넘은 8위인 첼시와는 단지 4,500만 파운드 차이입니다. 또한 10위인 아스날과는 거의 9천만 파운드, 베트남 동으로 약 1조 4,780억 동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분명히 토트넘이 낮은 수익으로 인해 선수들에게 임금을 줄일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파울로 폰세카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재능 없이는 토트넘에서 V 메커니즘 전술을 적용하는 결정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빠진 자리는 큰 공백을 만들었고 케인을 완벽하게 대체할 선수를 찾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폰세카는 토트넘을 위해 첫 시즌에 30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를 이적 시장에서 찾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로 시험한 것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고 폰세카는 계약 협상에서 토트넘이 적어도 해리 케인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손흥민을 대우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입니다. 손흥민은 많은 것을 희생했고 자주 저평가 받아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가 팀 내에서의 기여도와 지위에 걸맞은 계약을 요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